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날, 유석준은 사무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던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져 있었고 그 밝음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서류철 하나 들고 회사 문을 나서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30년을 버텼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이름표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후배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 오이수가 주전자 물을 올리며 물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왔어요? 석준은 대답 대신 웃었다.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동안 당신 회사 위에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위에서 살아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끓는 물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며칠 뒤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야, 나 아는 형이 분식집 하는데 장사가 꽤 잘 돼. 가서 한번 배워볼래?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석준은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았다. 다음 날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기름 냄새가 가득한 가게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배우려면 손이 빨라야 돼요. 사장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석준의 얼굴엔 진지함만 남았다. 그 후 석준은 3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다. 새벽에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엔 손님들 틈에서 주문을 외웠다. 튀김 하나, 떡볶이 2. 처음엔 손이 느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다. 기름 튀는 소리, 바쁜 손놀림, 그리고 땀방울이 식탁 위로 떨어지던 순간마다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여기가 좋아요. 학원가 근처라 손님 많아요. 부동산 직원의 말에 석준은 주저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해봐요. 이번엔 우리가 주인인 거잖아요.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구나. 종이 위에 잉크 냄새가 기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가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우리 분식집 하나 해보려고요. 그래, 뭐 잘해보라. 무심한 한마디. 옆에서 둘째 아들이 전화를 받아 말했다. 형, 요즘 누가 그런 장사해? 그만두는 게 낫지. 수학이 넘어 웃음소리에. 이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마침내 가게 문을 여는 첫날. 새 간판에 불빛이 켜지고 작은 주방에 기름 냄새가 퍼졌다. 손님 올까? 오겠죠. 학교 끝날 시간이잖아요.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떡볶이 2, 튀김 하나요. 그 짧은 주문이 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가게 앞 간판이 은은하게 골목을 비췄다. 석준은 조용히 말했다. 이수야, 이 불빛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장마가 시작된 여름 저녁, 유석준은 가게 문을 닫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분식집을 연 지 반년, 조금씩 단골이 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있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아내 이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석준은 웃었지만 웃음 끝이 떨렸다. 괜찮아. 아직 멀었어.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다. 석준아, 나다. 엄마다. 시모 최씨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이 집 팔았다. 그 돈은 민석이 줬다. 나는 너희 집으로 갈게. 잠시 침묵. 석준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어머니, 그건 좀. 그때 옆에서 듣던 이수가 잔을 떨어뜨리며 비틀거렸다. 병원 복도에 불빛이 번졌다. 이수는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격. 의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들렸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석준은 병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며칠 뒤 최 씨가 전화를 걸었다. 내가 그 집엔 안 갈게. 당분간 민석이네가 있으면 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보다 여유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어차피 내가 패 끼치긴 싫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 이수는 여전히 두통약과 소화제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밤마다 깨어나는 횟수가 늘었고 석주는 그녀의 이마를 씻겨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의 눈가엔 미묘한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한편 최 씨는 둘째 아들 민석의 집 거실에서 담담히 차를 마셨다. 형수 그 성격에 오래 못 버텨. 그럼 난 결국 첫째 집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민석이 웃었다. 그게 서로 좋잖아요, 엄마.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밤, 병실 창가에 앉은 석주는 잠든 이수의 손을 잡았다. 이수야,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가게도, 우리 집도. 그의 말은 스스로를 향한 위로처럼 들렸다. 가게 앞 간판 불빛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췄다. 손님이 늘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다. 오늘은 떡볶이 다 팔렸어요. 석주는 웃으며 장부를 덮었다. 우리 진짜 잘하고 있네. 둘의 손이 맞닿은 순간 한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가 스며들었다. 그 평화를 깨트린 건 어느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석준아, 나야, 엄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민석이네랑 싸웠다. 나 더는 거기 못 있겠다. 석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그럼 어쩌시려고요? 내 집밖에 없지. 너희가 나 받아줘야지. 그는 고개를 떨궜다. 정말 모셔야 해요? 이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여보,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잖아. 하지만 그때 기억 안 나요? 잠시 침묵. 석주는 이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잘해볼게. 당신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 간절한 말에 이수는 눈을 감았다. 좋아요. 단 한 번뿐이에요. 며칠 뒤 최 씨가 들어섰다. 아이고, 여기 공기부터 다르네. 그녀의 한마디에 이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식탁 위에서 간섭이 시작됐다. 이건 너무 싱거워.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투 쓰면 정 떨어져. 이수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갔다. 결국 이수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이 겹쳤습니다. 병실의 흰 불빛 아래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이수는 친정으로 향했다. 그날 밤 석준과 민석 그리고 시모가 한자리에 모였다. 짙은 정적이 방을 채웠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민석인에서 나온 게 문제였지. 최 씨의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울림이 있었다. 며칠 뒤 친정집 마당에서 석준이 이수를 찾아왔다. 당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자신이 없어요. 그때 시모가 문 앞에 섰다. 이수야, 내가 잘못했다. 이번엔 내가 조용히 있을게. 그 말에 이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측은지심이 다시 마음을 흔들었다. 그럼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가게 불빛이 다시 켜졌다. 석준, 이수, 그리고 시모. 셋이 마주 앉은 식탁엔 어색한 미소와 숨겨진 긴장만이 남았다. 기름이 튀는 소리 사이로 이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의 눈빛엔 피로가, 석준의 얼굴엔 두려움이, 시모의 표정엔 알 수 없는 여유가 스쳤다. 그날 밤 식탁 위의 국그릇이 천천히 식어갔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다. 한때 북적이던 학원과 골목은 조용했고 분식집의 의자엔 먼지가 쌓였다. 석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부를 들여다봤다.
오늘은 손님이 3팀이 전부야. 이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시국에 버티는 게 어디예요? 두 사람의 대화 끝엔 늘 침묵이 길었다. 월세 독촉장이 붙었다. 전기세, 재료비, 세금. 장부 위 숫자들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시모는 식탁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 나이에 내가 돈 걱정을 해야 돼? 그 집 팔고 남은 돈 좀 어디에 쓴 거야? 이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석주는 잠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긴 뭘 참아.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 그 말이 공기처럼 차갑게 흩어졌다. 며칠 뒤 욕실에서 쿵 소리가 났다. 어머니. 시모가 미끄러져 쓰러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석준의 손끝이 떨렸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대 불빛 아래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다. 이수는 병실 복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술 후 간병 문제로 가족이 모였다. 석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병인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민석의 대답은 짧았다. 형, 그건 형이 알아서 해. 우리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 그래도 어머니 일인데 같이 좀. 형이 장남이잖아. 그게 도리지. 석준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수는 옆에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민석과 석준의 말다툼이 들려왔다. 너는 왜 늘 그렇게 남일처럼 말하냐? 형, 나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닫힌 병실 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번졌다.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차별의 그림자를 보았다. 둘째의 말 속엔 자신이 만든 냉기가 숨어 있었다. 새벽녘 최 씨는 조용히 눈을 떴다.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석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평생 잘못했구나. 그동안 미안했다. 석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마세요. 우리 그저 같이 있어요. 최 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 후 분식집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켜졌다. 간판을 내리는 석준의 손끝이 떨렸다. 이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충분히 잘했어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 빈 가게 안 기름 냄새 대신 바람이 스며들었다. 석준이 불을 끄며 말했다. 이수야, 그래도 이 불빛 덕분에 우린 여기까지 왔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의 가로등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췄다. 그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